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성이 김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10명 중 2명은 김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200만 명 중에서 김씨, 이씨, 박씨 딱 3성씨가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합니다. 네, 거의 절반이에요. 2,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3글자 중 하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씨가 총 몇 개나 있을까요? 정답은요, 5,582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5,582개.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5,582개 성씨 중에서 상위 10개 성씨가 전체 인구의 64.1%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5,572개 성씨는 전체 인구의 35.9%를 나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씨는 전국에 단 한 명만 존재하기도 합니다. 씨, 즉 씨, 씨.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명절 때 친척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본인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었어요. 거칠부, 이사부, 을지문덕.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씨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성씨는 정말로 여러분의 조상이 원래부터 쓰던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32년 신라의 제3대 왕 유리사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부의 이름이 촌스럽고 천하니 이를 고치고 각 부의 성을 내리겠노라. 삼국사기 유리사금 9년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때 유리사금은 신라 6촌의 촌장들에게 각각 성을 하사합니다. 알천 양산촌의 촌장에게는 일이씨를, 돌산 고어촌의 촌장에게는 최소의 씨를 취산, 진지촌의 촌장에게는 정전씨를, 무산 대수촌의 촌장에게는 손순씨를, 금산 가리촌의 촌장에게는 배배씨를, 명활산 고야촌의 촌장에게는 설슈의씨를. 이것이 한국 역사에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성씨 하샤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낌이 오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씨, 최씨, 정씨, 손씨, 배씨. 이 성씨들의 원조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왕이 내려준 겁니다. 성씨를. 즉, 성씨는 원래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 그의 성은 고가오씨입니다. 그런데 주몽이 처음부터 고씨였을까요?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몽의 어머니 유아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활을 잘 쏘았다고 해서 주몽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부여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몽이 나라를 세운 뒤 자신의 성을 고가오라 정합니다. 왜 하필 고였을까요? 하늘의 아들이니 높다는 뜻의 고를 성으로 삼겠다. 네, 이름의 뜻 그대로입니다. 높을 고. 하늘의 후손이니까 높다. 그래서 고씨. 지금 생각하면 좀 단순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것이 2000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성씨란 나는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정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백제는 어땠을까요?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제 왕실의 성은 부여씨였습니다. 그런데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왕실의 성이 여씨로 바뀌기도 하고 중국 기록에는 부여로 나오기도 합니다. 백제에는 왕실을 포함해 8개의 대성다싱이 있었습니다. 사샤, 연ien, 협시에, 해제, 진전, 국고, 목무, 뱅보 이 8가문이 백제의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성씨들,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백제의 8대 성씨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성씨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왕족, 귀족, 지배층만 성이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쇠, 막동이, 분이 이런 이름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이 모두 성씨를 가지고 있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조상들은 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성씨를 갖게 된 거야?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고려시대로 가야 합니다. 서기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합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뒤 아주 중요한 정책을 펼칩니다. 지방 호족들에게 성씨를 하사한 것입니다. 왕건은 각 지방의 유력 호족들에게 성씨와 함께 본관을 내려줍니다. 너는 경주를 근거지로 하는 김씨다. 너는 밀양을 근거지로 하는 박씨다. 너는 전주를 근거지로 하는 이씨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본관 제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소개할 때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저는 안동권 씨입니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 김해, 안동이라는 지명이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든 본관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왕건이 성씨를 내려준 대상은 호족이었습니다. 즉, 지배 계층이었어요. 일반 평민과 노비들은 여전히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언제부터 성을 갖게 되었을까? 고려 중기부터 서서히,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확대됩니다. 고려시대에 과거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인이상이면 과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보려면 성씨가 필요했어요. 시험지에 이름을 쓸 때 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평민 중에서도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을 만들거나 지역 유력자의 성을 따라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아무 성이나 가져다 쓸 수 있었거든요. 나도 김씨다, 나도 이씨다. 이렇게 유명한 성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족보를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평민이나 천민 출신이 양반 가문의 족보에 이름을 끼워 넣고 하루아침에 나는 양반이다라고 선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향리와 서리들이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 행세를 하니 진짜 양반과 가짜 양반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조선 초기 15세기 양반 비율 약 7에서 10%, 조선 후기 19세기 양반 비율 약 70% 이상이었습니다. 300년 만에 양반이 7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김씨, 이씨, 박씨를 자처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김이박 세성씨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팩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씨는 크게 4가지 경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왕이 하사한 성씨, 사성이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유리 이사금이 육부 촌장에게 성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도 많은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동 권씨입니다. 왕건이 후백제와 싸울 때 안동 지역의 호족 김선평, 권행, 장정빌 세 사람이 왕건을 도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에 왕건은 이들에게 각각 성씨를 하사하는데 이때 권행이라는 인물에게 권씨를 내립니다. 능히 권도로서 나를 도왔으니 권씨를 성으로 삼아라. 이것이 안동 권씨의 시작입니다. 현재 안동 권씨는 약 70만 명에 달하는 대성인데 그 시작은 한 사람의 공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사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자신을 도운 공신들에게 성씨를 내렸고 특히 귀화한 외국인들에게도 성을 하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덕수 장씨의 시조인 장술룡입니다. 그는 원래 위구르족 출신으로 고려에 귀화한 뒤 장씨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경주 설씨. 설씨의 시조 설총은 신라의 대학자인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파계승의 아들이 한성씨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창성한 경우입니다. 고대 왕이나 부족장이 스스로 성을 정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한 고구려
주몽의 고 씨가 대표적이고 백제 온조왕의 부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은 어떨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서기 42년 구지봉의 하늘에서 금빛 상자가 내려왔고 그 안에 6개의 금알이 있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김수로왕이며 금빛 알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이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씨의 유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 신라 왕실 계통은 완전히 다른 계통입니다. 경주 김씨의 시조는 김할지인데 역시 금빛 괴짝에서 나왔다 하여 김씨가 되었습니다. 같은 김씨이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현재 김해 김씨는 약 450만 명으로 단일 본관 기준 대한민국 최대 성씨이고 경주 김씨는 약 170만 명입니다. 이 두 김씨만 합쳐도 600만 명이 넘습니다. 셋째, 중국에서 유래한 성씨, 귀화한 성씨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의 성씨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을 자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양 홍씨입니다. 홍씨의 시조 홍은열은 당나라 사람으로 신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눌러앉았다고 합니다. 연한 차씨의 시조 차여전은 송나라 학자로 고려에 귀화한 인물입니다. 청해이 씨의 경우는 베트남 왕족 출신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한국 성씨의 본관 중 약 130여 개가 중국 기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족보를 만들면서 자기 가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유명인물을 시조로 갖다 붙인 경우가 매우 많았거든요. 우리 시조는 중국 한나라 때 영문가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사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1909년 민적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성씨 부여,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1909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압력하에 민적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에 따라 대한제국의 모든 백성은 반드시 성과 이름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때까지 성이 없던 사람들, 주로 평민, 노비, 천민 계층이 처음으로 성씨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무슨 성을 쓸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성을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있어 보이는 성을 골랐겠죠. 이것이 바로 김이박 세성씨가 전 국민의 45%를 차지하게 된 최종 결정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현재 대한민국의 성씨 지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씨 TOP10입니다. 성씨 인구 수 비율 순입니다. 김진 약 1069만 명 21.5%, 1위 약 721만 명 14.7%, 박포 약 419만 명 8.4%, 최초희 약 236만 명 4.7%, 정전 약 20만 명 4.2%, 강지양 약 116만 명 2.3%, 조저 약 101만 명 2.0%, 윤인 약 100만 명 2.0%, 창장 약 99만 명 2.0%, 임린 약 82만 명 1.6%. 상위 10개 성씨가 전체 인구의 64.1%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한 명만 존재하는 성씨도 수백 개에 달합니다. 승천씨, 간젠씨, 뢰레이씨, 곽성씨, 즙줄씨. 이런 희귀 성씨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를 들어 삼선씨. 2015년 기준 전국에 단 5명이 있습니다. 아마 한 가족일 겁니다. 곡추씨는 전국에 18명. 이분들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혹시 친이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도 곡씨예요? 세상에 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본관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죠. 본관이란 그 성씨의 시조가 살던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김씨라도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광산 김씨, 안동 김씨. 이렇게 본관이 다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성씨는 5,582개, 본관은 36,744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본관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족보를 만들면서 분파가 대거 이루어졌거든요. 한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후손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본관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전주 이씨에서 갈라져
나온파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효령대군파, 광평대군파, 덕흥대원군파. 조선 왕실이 워낙 자손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전주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러면 나도 이성계의 후손인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후손은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후기의 족보를 사고 파는 일이 성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씨와 족보가 전부 가짜라는 겁니까? 우리 집안 족보에는 분명히 시조부터 나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적혀 있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전부 진짜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존하는 한국 족보 중에서 조선 중기 16세기 이전의 기록이 정확하게 검증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6년에 만들어진 안동 권씨 성화보입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대부분 후대의 구전이나 추정을 바탕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조로부터 10대, 20대 조상까지의 계보가 중간에 뚝 끊겨 있는 족보가 많습니다. 이걸 족보 용어로 실전이라고 합니다.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족보에서 시조부터 10여 대까지는 이름만 덜렁 적혀 있고 구체적인 생물년이나 행적은 실전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 화재, 도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기록이 소실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임진왜란 한 번으로 조선의 수많은 문헌과 기록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족보를 다시 만드는 종시효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한 복원 혹은 의도적인 윤색이 들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씨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씨란 결국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이 1000년 전 왕에게서 받은 것이든 500년 전 스스로 정한 것이든 100년 전 민족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든 그 성을 이어받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역사입니다. 가짜 족보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조선 후기 성도 없이 천들었던 백성들이 나도 사람이다, 나도 양반이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성씨를 만들고 족보를 구하고 자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사기가 아니라 신분 차별에 맞선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1894년 가보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 폐지되었을 때 이미 대부분의 백성이 성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 성씨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온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성씨는 중국 것 아닌가? 이것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자라는 문자 체계를 빌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 이리, 박포 모두 한자입니다. 그러나 그 한자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본관, 체계는 철저하게 한국 고유의 것입니다. 중국에도 김씨, 이씨, 박씨가 있지만 김해 김씨, 경주 김씨, 밀양 박씨라는 분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 시스템입니다. 중국의 성씨 체계와 한국의 본관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은 성씨만 있고 본관 개념이 한국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성이라도 본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문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혈연 분류 체계입니다. 실제로 해외 인류학자들은 한국의 본관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혈통 분류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5,582개의 성씨와 36,744개의 본관이 있습니다. 이 성씨들은 첫째 2000년 전 신라 유리이사금의 사성에서 시작되었고, 둘째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들에게 성과 본관을 내리면서 체계화되었고, 셋째 조선시대에 과거제와 함께 평민계층으로 확산되었고, 넷째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다섯째 1909년 민적법으로 모든
국민이 성씨를 갖게 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씨는 석자 혹은 두자 속에는 이 2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보세요. 우리 집안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본관이 어디예요? 족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100%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장되거나 윤색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왔고, 우리는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전쟁 속에서 족보를 품에 안고 도망치고, 불 속에서 족보를 꺼내고, 가난 속에서도 족보 한 권만은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